네, 이번 태풍 상당히 위력적으로 몰아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도 그래서 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네, 보다 자세한 태풍 상황과 전망까지 김재훈 기상 전문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정말 이번 태풍은 말 그대로 태풍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강한 바람이 불고 있거든요. 지금 태풍이 수도권에 올라온다 계속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는데 지금 태풍의 위치 어디쯤일까요? 네, 현재 태풍 링링은 이 서산 앞바다를 통과를 했고요. 이 수도권에 가장 근접을 했습니다. 분석에 따르면 인천에서 약 한 서쪽으로 한 100km 부근 해상에서 북상을 하고 있고, 이 1시간에 한 40km의 속도로 아주 빠른 속도로 북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올라오면서 세력은 조금 약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중심 기압은 965헥토파스칼에서 한 970헥토파스칼. 중심에는 순간 최대 풍속이 최대 한 130km를 넘는 여전히 강한 비바람을 동반한 중형급의 강한 등급의 태풍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 1시간에 한 40km 정도 속도로 빠르게 북상을 한다고 전해드렸는데 아마도 이제 1시간 이내에는 이 북한 황해도 부근에 상륙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후에는 이 태풍이 북한을 관통을 하겠고 일요일 오후에는 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올라가서 온대저기압으로 변질되면서 이 태풍으로서는 이 소멸 단계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일단 태풍이 북상하면서 이 기록적인 바람이 불었습니다. 이 가거도에서는 이 초속 52.5m, 그러니까 시속으로 환산을 하면 시속 189km의 바람이 불었는데 이 지역 관측사상 가장 강한 바람으로 지금 기록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아주 위력적인 바람을 동반하면서 북상을 하고 있고 앞서 전해드렸지만 이제 태풍이 북한 쪽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 태풍의 중심이 이제 백령도 지역을 지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백령도 지역도 좀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 지역 주민들은 좀 대비를 잘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태풍이 북한으로 올라가더라도 보통 태풍의 오른쪽이 이제 위험 반원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태풍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시점은 언제라고 보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태풍이 북한으로 상륙하더라도 여전히 이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태풍의 영향으로 이 서울과 경기 그리고 충북, 전북과 광주 지역에는 태풍 경보가 내려져 있고 강원과 영남 지역에는 태풍 주의보가 발효가 된 상태입니다. 예. 제주와 남해안 같은 지역은 이제 태풍이 북상하면서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에서는 벗어나 있지만 여전히 강한 바람이 불면서 강풍특보가 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태풍이 오늘 오후 3시에서 한 4시 사이에 북한으로 올라가더라도 여전히 우리나라는 태풍의 어떤 우측 반원에 들면서 강풍 반경이 워낙 큰 태풍이기 때문에 수도권 지역은 아마 밤까지는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놓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아마 내일 새벽부터는 태풍의 어떤 직접 영향권에서는 벗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일단 열대 폭풍이 한반도로 올라온 상태에서 어떤 열적으로 상당히 지금 불안정한 상태가 돼 있고 또 워낙에 강력한 저기압이 한반도 쪽으로 북상을 했기 때문에 한반도 주변의 어떤 기압 차이가 상당히 커져 있습니다. 이 기압이 차이가 크면 클수록 강한 바람이 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압 차이가 완전히 해소되는 내일 오전까지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다소 강한 비바람이 몰아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태풍이 완전히 러시아 쪽으로 물러나기 전까지는 좀 이 바람에 대한 대비는 계속해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보도를 보니까 이제 태풍이 이제 북한으로 올라간다고 하니까 김정은 위원장도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했다고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압차 때문에 바람이 많이 분다. 근데 이번 태풍은 특히 저도 아침에 올 때 보니까 바람이 이렇게 많이 부나 싶었거든요. 근데 비는 그렇게 서울 지역에 많이 오진 않은 것 같은데 유독 왜 이번 태풍은 바람이 많이 동반했느냐? 바람이 왜 이렇게 강하냐? 왜 그럴까요? 네, 일단 이번 태풍 링링은 아주 강한 세력으로 북상을 했고요. 태풍의 오른쪽 반경은 이 태풍 자체가 가지고 있는 바람에다가 태풍 북상 속도까지 더해지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지역에서는 바람이 훨씬 더 증폭이 될 수 있는 지역. 그래서 이 태풍의 오른쪽 반경은 위험 반원이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드리는데 따라서 우리나라가 태풍이 서해상으로 북상을 하게 되면 한반도가 이 태풍의 위험 반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오른쪽이니까요. 네, 오른쪽에 속하면서 아주 강한 비바람이 집중될 수 있는 상태에 놓였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 또 이번 태풍 링링이
굉장히 강한 세력으로 북상을 했습니다. 올해 한반도에 북상한 태풍 중에 가장 강할 뿐더러 역대 서해상으로 올라온 태풍 중에서도 이 손에 꼽힐 만큼 강력한 위력으로 올라왔습니다. 예. 최악의 태풍을 좀 손에 꼽으라면 2003년 매미를 떠올리시는 분들 많으실 네. 텐데요. 이 당시 2003년 매미가 이 고흥에 상륙했을 때 당시의 세력이 955헥토파스칼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링링이 이 제주 서쪽 해상을 지나면서 이 비슷한 위도에 올라왔을 때 세력이 955에서 960헥토파스칼 정도로 분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태풍의 최전성기를 비교를 하면 매미가 훨씬 강했지만 네. 비슷한 위도 한반도 근처에서 접근했을 때의 세력은 이 매미와 비교를 해도 못지않게 이번 태풍이 예. 강했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마지막으로 이번 태풍의 특징은 이 한반도에 접근했을 때 북상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겁니다. 예. 이 보통 한반도로 북상하는 태풍이 북상하게 되면 한반도로 지날 때 태풍의 북상 속도가 한 시속 15km에서 20km 정도 됩니다. 예. 그런데 이번 태풍 링링 같은 경우는 한반도로 접근해서 북상하는데 시속 한 40km, 그러니까 평소 북상했던 태풍보다 한 예. 2배 정도 빠르게 북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주도에서 수도권까지 올라오는데 불과 12시간밖에 걸리지 않았고요. 이 얘기는 앞서 전해드렸듯이 태풍 위험 반원을 설명하면서 이 태풍 위험 반원에서는 태풍 자체가 가지고 있는 바람에다가 북상 속도가 더해지면 예. 바람이 증폭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번 태풍이 이 강한 바람을 몰아치는 이유도 북상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네. 위험 반원에서 바람이 증폭됐기 때문입니다. 예.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보통 한반도로 올라오는 태풍들을 보면 세력이 점차 약해지고는 했는데 이번에는 계속해서 세력이 강하게 유지되고 있거든요.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위험 반원 말고도 뭐 다른 이유가 있다면 어떤 이유들이 있을까요? 일단 뭐 가을철 태풍의 좀 특징이라고 뭐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가을철 태풍 뭐 매미도 그랬었고 루사도 그랬었고 굉장히 강력했던 경우가 많았었는데 태풍은 이 에너지를 바다에서 공급을 받게 됩니다. 이 수증기를 많이 먹으면 이 태풍이 잘 발달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바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가장 뜨거운 여름에 뭐 바다도 계속 온도가 뜨거울 것이다 이렇게 같은데, 생각을 하실 예. 수 있지만 이 물은 공기와 다르게 좀 서서히 데워집니다. 그렇다면서요. 예. 네, 그래서 이 바다 온도가 가장 높은 시기가 이 한여름이 아니고 이 9월에 한반도 주변의 바다 온도가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 초가을에 북상하는 태풍이 따뜻한 바다를 지나면서 훨씬 더 잘 발달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이번 태풍 링링도 이 타이완 부근을 지나면서 굉장히 고수온 해역을 지나오면서 잘 발달을 했었고요. 이 두 번째로는 이 태풍이 북상하는 이 길목에 이 상층에 강한 바람이 불게 되면 태풍의 구조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태풍 링링이 북상하는 이 길목에는 이 강한 바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역학적으로 봤을 때도 이 태풍의 발달을 저해할 만한 요소가 좀 없었고 이 마지막으로는 아까 북상 속도를 얘기 드렸었는데 보통 한반도 주변까지 올라오면 이 상대적으로 찬 바다 해수 지역에 들어오면서 세력이 약화되고 또 이 반도 특성상 이 주변의 지면, 육상이 많기 때문에 마찰이 생기면서 세력이 약화되거든요. 예. 하지만 이번 태풍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북상을 하면서 이 마찰을 최소화하면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 세력이 여전히 유지되면서 북상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매미랑 비교를 해 주셨을 때 매미의 전체적인 위력보다 지금 한반도 주변에 있을 때의 위력은 지금도 이번 태풍과 만만치 않다,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전에 이제 저희가 그 안타깝게 기억하는 게 곰파스도 그렇고 뿌라삐룬도 그렇고 그때도 피해를 많이 봤잖아요. 이번 태풍은 어떻게 비교하면 어느 정도일까요? 또 네, 이 곰파스 뿌라삐룬 그리고 2012년에 북상한 이 볼라벤이 서해상으로 올라와서 이 한반도에 많은 피해를 입힌 대표적인 유형의 태풍입니다. 예. 일단 뭐 곰파스를 좀 비교를 해보자면 이 곰파스가 일단 북상한 시기가 9월 1일에서 이 3일 그러니까 지금 이 태풍 링링이 북상한 시기와도 비슷한 시기이고요. 예. 이 경로도 상당히 비슷한데 이 서해상으로 올라와서 이 당시 곰파스가 수도권 쪽으로 통과를 했습니다. 지금 링링도 뭐 수도권으로는 들어오진 않지만 이 북한 지역으로
들어오면서 상당히 유사한 경로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시 곰파스도 이동 속도가 굉장히 빠른 태풍이었는데 그 때문에 굉장히 위력적인 강풍을 몰아쳤습니다. 대부분 이 바람 피해가 컸었고 전국에서 6명이 숨졌고 1,600여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에 북상한 이 태풍 뿌라비룬도 지금 북상한 태풍 링링과 좀 비교가 되는 태풍인데요. 당시 뿌라비룬이 북상했을 때도 이 흑산도 지역의 초속 58.3m의 예. 아주 당시 기록으로는 한반도 관측사상 가장 강한 바람으로 기록이 됐던. 그럼 시속은 거의 200km 넘는. 네, 190에서 한 200km, 예. 200km가 넘는 태풍이죠. 그런 바람이 관측이 됐었고, 이 3년 뒤에 매미가 북상하면서 물론 뭐 기록은 경신이 됐었지만 굉장히 위력적인 태풍이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2012년에 볼라벤을 많이 기억을 하실 텐데 네. 당시에 워낙 전국적으로 큰 피해가 입었었고, 뭐 전국에서 40명의 사상자 그리고 6천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입힌 태풍이 바로 볼라벤이었습니다. 예. 지금 기상청에서 분석을 하기로는 지금 태풍 링링이 이 곰파스보다는 세력이 더 강하고 예. 볼라벤보다는 내륙에 더 접근해서 북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강한 비바람을 몰아칠 수 있다. 그리고 그때 발생했던 피해만큼 한반도에 피해를 입힐 수 있다 이렇게 우려를 했던 것이고요. 예. 지금 태풍이 뭐 일단 수도권까지 올라왔는데 여전히 태풍이 진행 상황이고 피해도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 전해드렸듯이 태풍이 완전히 빠져나갈 때까지는 좀 대비를 잘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사실 이번 태풍이 강력한 이유가 해수면 온도가 올라간 것이 한 원인이라면 앞으로 더 빈번하게 이와 같은 이제 태풍과 같은 형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의 현재 대책으로 이제 충분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네, 일단 뭐 많은 기후 전문가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에도 더 강력한 태풍이 북상을 할 것이다. 그리고 뭐 세계적인 학술지에서도 태풍의 강도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 이렇게 연구가 계속되고 있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가을 태풍이 해수면 온도가 높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세력을 유지하면서 올라온다고 전해드렸잖아요. 예. 이 얘기는 앞으로 지구 온난화가 계속 가속화가 되면 태풍이 강도가 점점 강해지고 언젠가라고는 표현을 하지만 가까운 미래가 될 수 있고 당장 내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이 한반도 쪽으로도 이른바 괴물 태풍 그리고 슈퍼 태풍이 한반도로 북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따라서 뭐 이 의미는 뭐 지금 태풍이 지나가면서 계속해서 피해가 발생을 하고 매년마다 이제 피해가 반복이 되는 상황인데 앞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방제나 이 대비 체계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후 변화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대응 체계로 어떤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고 예. 일단 뭐 이제 기후 변화가 먼 훗날의 얘기가 아니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와 우리의 바로 앞에 들이닥친 큰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맞게 태풍에 대한 대비 그리고 또 태풍뿐만 아니라 앞으로 뭐 집중호우도 계속해서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고 그 예. 강도가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 방제 시스템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지금 보면 비가 잠깐 안 오는데 아니면 바람이 좀 이제 잦아졌네 이렇게 느끼면서 태풍 지나갔나 이렇게 느끼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태풍이 그럼 언제쯤 돼야지 우리가 태풍 지나갔구나 안심이 되는 시기가 언제인지 그리고 지금은 어떤 대비를 또 철저히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앞서 전해드렸듯이 일단 밤까지는 이 중부 지역은 태풍에 직접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태풍이 북한 쪽으로 상륙을 한다 하더라도 태풍의 중심과 이 중부 지방이 상당히 가까이 놓여져 있고 이번 태풍이 워낙 강풍 반경이 큰 태풍이기 때문에 여전히 우측 반원에 한반도가 들어가면서 이 중부 지역은 밤까지는 태풍의 직접 영향권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태풍이 완전히 물러가는 이 내일 오전까지는 일단 한반도의 기압 차이가 해소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강한 바람, 그러니까 태풍특보는 해제가 되더라도 예. 강풍특보는 유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네. 내일 아침까지는 강풍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겠고요. 뭐 일단 대비 같은 것은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제가 뭐 이제 시설물을 잘 고정해야 된다. 그다음에 뭐 대비를 잘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지만 네. 지금 상태에서는 태풍에 직접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대비를 섣불리 하러 나갔다가는 오히려 피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상태에서는 되도록이면 실내에 안전하게 머무르면서 기상 상황을 계속해서 주시를 하고 파악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예. 지금 이제 제주도와 남해안 쪽은 이제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서 벗어나면서 이제 차츰 바람이 잦아질 텐데 네. 이들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피해를 입은 가구에서는 이제 집안에 들어갈 때 어떤 시설물과 건물의 붕괴 가능성을 먼저 할 필요가 있겠고요. 예. 지금 이제 제주도와 남해안 쪽은 이제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서 벗어나면서 이제 차츰 바람이 잦아질 텐데 네. 이들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피해를 입은 가구에서는 이제 집안에 들어갈 때 어떤 시설물과 건물의 붕괴 가능성을 먼저 확인을 하고 들어가야 되겠고 예. 이 가스나 전기 같은 것을 좀 차단을 해서 2차 피해를 막아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 뭐 또 가정에 계신 분들은 이제 뭐 당장 바람이 워낙 강하게 불다 예. 보니까 좀 창문이 파손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네. 계실 텐데 창문이 보통 파손될 때는 창문이 흔들림에 의해서 풍압에 의해서 이 창문의 흔들림에 의해서 파손이 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 테이프를 창문에 유리의 X자로 붙이기보다는 예. 창문과 창틀 사이에 붙여서 이 창문이 흔들리지 않게 고정을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래도 좀 불안하다 싶으면 이 창문과 창틀 사이에 신문지 같은 것을 좀 끼워 넣어서 예. 더 단단히 고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X는 예. 큰 도움이 안 된다 그런 거군요. 네, X자는 네. 창문이 파손될 때 유리가 흩어지는 아. 그 정도를 막는 정도고 아. 근본적으로 창문을 파손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예. 아닙니다. 그렇군요.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기상 정보 잘 확인하셔서 피해 없도록 지금으로서는 실내에 계속 머물러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재훈 기상 전문 기자와 함께 날씨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